예. 지금 제가 지금 3월 12일이죠 오늘. 3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강좌를 녹화하고 있는 게 N8N이라고 하는 강좌를 녹화하고 있어요. 강좌 녹화인데 녹화 중입니다. 지금 되게 한 7개, 8개 정도 녹화들이 올라갔죠. 그래서 대략 한 30개 정도 목표 30개 에피소드를 준비하고 있고, 그 중에서 7개 내지 8개 정도 지금 녹화를 했습니다. 근데 NAN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요걸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지 마누스가 뭔지를 제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01로 적어놨잖아요. 01로 적어놨다는 것은 오늘만 얘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시리즈로 계속 10편 정도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마누스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N8N 요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N8N 써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개발자들이니까 개발자라면은 써봤겠죠, 그죠? N8N은 뭐냐니까, 얘는 일종의 LLM을 이용한 업무 자동화 도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LLM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지능적 행위, 활동을 자동화한다 이 말이에요. 이용하여 사람이 수행하는 일련의 지능적 행위, 뭐 이게 업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상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되든 간에를 행위를 뭐 시스템, 대처할 방법, 그죠?를 수행하는 시스템. 이게 N8N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통상에서 AI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NAN은 equal AI 에이전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LLM이라는 것이 있고, LLM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 LLM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록이든 요즘 얘기 한참 뜨고 있는 그록, 스펠링 그록이죠. 그록이든 아니면은 오픈 AI의 챗 GPT든 혹은 뭐 O1이든 혹은 딥 리서치든 뭐 등등등. 딥 리서치도 마찬가지 얘기 들어가겠네. 최근에 나왔죠. 있고, 그리고 뭐 O1 모델도 그렇고, O1 미니도 있고, O3도 있고, 그리고 딥시크도 있죠. 딥시크도 있고, 그다음에 QN, 알리바바에서 만든 QN도 있고 등등. 뭐 수도 없이 많죠.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인데, 이것들이 몽땅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도 생각이 나네. 파이도 생각나고 등등. 이것들이 다 LLM이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 얘들이 하는 거는 뭐냐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한 답변. 무엇을 물어보든 그에 대해 답변해 주는 게 LLM 모델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주 최근에 나왔던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아주 최근에 나온 오픈 AI의 최신 모델인 딥시크, 딥 리서치 역시도 LLM 모델에 들어가죠. 일종입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나오면서 충격을 줬던 이유는, 딥시크의 충격,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기존의 대기업들, 그러니까 구글이라든가 초거대 기업이죠. 혹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그러고 보니까 애플이 내놓은 LLM은 딱히 눈에 띄는 게 없네요. 하고는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이 그리고 뭐 스탠퍼드 대학이라든가 스탠퍼드 스펠링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나네. 아니 MIT라든가 이런 대학에서 만든 LLM보다도 더 우수한 LLM을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의 LLM보다 더 우수하거나 혹은 비등한 그것을 현재의 적은 비용으로 만들었다. 이게 그러니까 딥시크의 충격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마누스는 뭐냐니까, 마누스는 LLM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좀 헷갈렸는데,
이제 좀 좀 정리가 되고 있는데 좀 정리가 되고 있어서 이제 영상을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누스는 LLM이 아니다. is not LLM.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LLM 이게 원천 기술이에요. 원천 기술.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LLM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프리 트레이닝이든 뭐 퍼스트 트레이닝이든 파인 튜닝이든 뭐 하여튼 뭐 딥시크 같은 어떤 혁신적인 그런 기술을 갖고 만든 게 아니라 그럼 이게 뭐냐라고 하는데 얘는 LLM을 조작하는 에이전트입니다. LLM을 제어하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비유한다 그러면은 LLM은 자동차입니다. LLM은 자동차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라든가 뭐 포드라든가 뭐 벤츠라든가 혹은 뭐 BMW라든가 뭐 등등등 이게 자동차 LLM이라고 한다면은 LLM을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자율주행 시스템. 이게 마누스예요. 마누스이고 이게 에이전트라고 배울까요? 에이전트이고 그 에이전트를 에이전트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동 에이전트, 수동이고 두 번째 자동 에이전트. 수동 에이전트가 얘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던 N8N 지금 강의 녹화하고 있는 N8N. 그러니까 N8N이 하는 일을 자동화시키면은 그게 마누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그럼 지금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하려면은 세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첫째는 LLM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N8N 아직도 발음이 안 되네. 아 참. 특히 아침이라서 그런지 더 발음이 안 돼요. N8N 이게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작하는지 지금 강의 영상을 올리고 있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LLM이 뭔지를 다 아실 거고, 그리고 LLM을 이용해서 우리가 에이전트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도 아실 텐데, 그거 과정 자체도 자동화시킨 것이 마누스입니다. 그럼 그걸 자동화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LLM은 기본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에이전트는 행위를 대신하는 겁니다. 행위를 대신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LLM을 써서 그러니까 사무자동화라는 게 있었죠. 예전에 사무자동화라는 게 뭐냐,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지금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예전에 오피스 프로그램. 근데 오피스 프로그램이 뭐가 있느냐니까 뭐 MS 엑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뭐 워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생산성 혁신하자. 이게 오피스 프로그램. 이게 사무자동화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뭐 학원도 있었고 그리고 학교도 있고 그렇게 했더랬어요. 그죠? 자, 이게 사무자동화입니다. 그러니까 LLM은 비교하자면 이 사무자동화입니다. 이걸 사무자동화입니다. 그런데 이 생산성을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람 그 자체를 대신하자는 거죠. 그게 이제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는 생산성을 혁신한 사람 그 자체를 대체하는 거죠. 그게 에이전트인데, 이 에이전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최초로 인류 역사에서 세계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게 마누스라고 봅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제가 대충 90%의 하이프와 10%의 원천 기술이 있다고 했는데 그 10%의 원천 기술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생산성을 혁신한 사람 그 자체를 대체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 제가 하는 얘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이해하시려면 여기 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어저께인가 올린 게 마누스 is out of control이라고 하는 웨스 로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저께 올린 이 영상을 44분 영상입니다. 상당히 긴 영상인데 꼼꼼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꼼꼼히 봤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실제로 AGI가 저는 올해 말쯤에 등장할 거라고 봤는데 어쩌면은 좀 더 빨리 등장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AGI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이거는 이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기존의 LLM보다도 좀 더 뛰어난, 지금의 LLM은 사람이 주입한 지식만을 질문했을 때 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가 배운 게 없으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AGI는 자기가 배운 게 없어도 창의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게 AGI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얘가 안단 말이에요. 알고 대답을 하는 게 AGI. AGI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를 가르치면 10개 가르치는가, 가르치지 않아도 아는 수준. 그죠? 하나를 가르쳤는데 나머지 9개를 아는 그런 게, 우리가 하나를 가르치면 10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마누스가 그 정도 수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정도 수준까지는 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와 비슷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게 이 영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GI, 거의 AGI 수준까지 지금 우리가 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걸 만든 친구들이 지금 정확히 확인된 거는, 마누스의 정확 개발 인력은 일단 3명은 일단 확인이 됐어요. 3명 정도는 있다. 적어도 3명 이상이다. 3명 이상이지만은 절대 5명을 넘어설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나 5명 이하,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거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고, 제가 추정하는 거는, 추정하기는 5명이야 이렇게 되는데, 이 인원들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냈느냐는 거죠. 어떻게 이런 걸. 거의 AGI,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아마존을 월등히 뛰어넘는 이런 시스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아마존이 합 투입한 금액을 다 합치면 뭐 그야말로 수십조 원인데, 그 수십조 원을 투입한 시스템보다도 더 나은 시스템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만들어냈느냐는 게 지금 미스터리인데,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이 도대체 이 마누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하나씩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번 파고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마누스란 무엇인가, 앞으로 강의 영상 강좌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이 마누스를 이용할 초대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써볼 수는 없고, 남이 쓴 것을 가져와서 한번, 그게 어디 있느냐니까 사이트에 manus.im 여기 들어가면은 마누스의 초대권을 가지고 만들어 자기들이 테스트해서 만든 그런 각종 시스템을 쫙 수백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수백 개 올라가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석해 보려고 그래요. 이거 2번째는 마누스에 들어간 어떤 기술이, 도대체 어떤 기술이 들어갔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확인된 건 뭐냐니까, 일단 마누스는 자동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동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동차가 없이 자율주행이 동작할 수는 없죠. 확인된,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는 3개가 들어가 있어요. 딥식 들어가 있고, 다음에 쿠엔 들어가 있고, 다음에 클로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 3가지를 쓰는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아마 다른 것들도 좀 쓰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제가 보기엔 이 3가지만 써도 충분해요. 이 3가지면은, 이 3가지가 제가 보기엔 탑이에요. 특히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코딩에서는 아주 훌륭한 거고, 그리고 범용 툴로서는 제너럴은 QL이게 얘가 탑입니다. 제너럴. 딥시크나 QL은 둘 다 오픈소스, 얘들 다 오픈소스란 말이에요. 다 오픈소스니까 불러와서 쓸 수가 있죠. 얘네들과 그리고 얘네들의 29개의 툴을 부과했다 그래요. 그 툴이 뭔지 이걸 이해를 하려면은, 지금 제가 영상 강의 녹화하고 있는 N8N 이 영상을 보시면은 툴이란 게 저런 거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툴을 29개를 이제 부과를 한 거죠. 우리 영상 N8N 강의에서 이 툴을 이용해서 진행을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N8N 강의는 지금 현재 한 7개 올라갔고, 다음 주까지 해서 22개 더해서 총 30개 정도 강의 올라갈 겁니다. 여기에 툴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요. 사실 툴에 대한 얘기만 해요. 그래서 요렇게 이게 공식적으로 좀 밝혀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29개 툴이 뭐냐, 요걸 좀 알아야 되겠죠. 이 툴을 뭘 조합을 했길래 얘네들 오픈소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얘네들 데리고 와서 이것보다도 조금 더 좋은 툴을 만들어서 붙이면은 마누스보다 더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딥시크는 사실 따라하기 좀 힘들어요. 딥시크는 정말 똑똑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천재적인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거라서 한국에서 제일 똑똑한 엔지니어들을 다 끌고 모아서 한다더라도 딥시크 같은 걸 만들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마누스는 우리 팀 주피터가 마누스 같은 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 마누스 강좌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딥시크나 QN이나 클로드의 어떤 기능들을 얘네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기 얘들을 어떻게 제어를 해서 29개의 툴, 어떤 툴로 어떤 제어를 해서 이런 사이트에 있는 마누스 IM 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있는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했는지, 그것들을 한번 앞으로 쭉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마누스 강좌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사족을 붙이자면은 우리가 팀 주피터가 AICT라고 하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교육 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AI 교육 도시에 필요한 각종 시스템, AI 교육 도시는 그러니까 AI를 적용한 신도시예요. AI 신도시인데, 이 신도시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시스템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AI 시스템이 있어야지 AI 신도시가 되죠. 요걸 N8N이란 도구로 와 그리고 QN,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좀 바꿔서 마누스를 쓸 겁니다. 마누스를 쓰고, 마누스로 써서 안 되는 거 있으면은 QN과 N8N으로서 시스템을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마누스 자체가 앞으로 우리 팀 주피터의 프로젝트 진행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사족을 붙이고 이번 첫 번째 영상을 끝내죠. 첫째, 기술의 발전 단계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LLM이 먼저 나왔죠. 챗GPT를 시작을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AI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 이거. LLM은 대표 선수가 챗GPT. 역사의 길이 이름을 남길 챗GPT 나왔고,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마누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LLM에서 기존의 이 각종 이 도구, 각종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러한 다양한 LLM 모델을, 라지 랭귀지 모델들에서 이것이 한 차원의 기술이고, 마누스는 다른 차원의 기술이에요. 차원이 아예 달라진 겁니다. 기술의 레벨이 그냥 다른 레벨이에요. 자동차와 자율주행 시스템의 관계입니다. 또 다른, 그러니까 마누스를 뭐 딥시크라든가 딥 리서치라든가 사실 이런 것들이랑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기술이에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고, 그 다음 단계가 또 뭐냐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팡입니다. 팡은 partially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partially automating nationwide governance. 그러니까 국가 전체, 정부가 아니라 국가 자체, 국가라고 하면은 정부도 포함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뿐만 아니라 교통, 의료, 그러니까 병원이라든가 교육,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기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네이션와이드 가버넌스를 구성해요. 이게 체제죠. 체제 자체를 partially, 잘못 적었네. 바보가 됐네. 지능이 좀 감퇴했은 것 같아요. 팡이에요, 팡. 부분적으로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LLM에서 한 차원 올라간 것이 AI 에이전트이고, AI 에이전트에서 또 한 차원 올라가면 팡이 돼요. 이걸 부분적으로 자동화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팡이죠. 팡. 팡은 풀입니다. 풀 오토메이팅. 풀리 오토메이팅이에요.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다음 단계, 마누스 다음 단계는 이거죠. 이거는 마누스 같은 이걸 이용을 해서 국가 자체를 반자동 국가, 그걸 반자동 국가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만들어 보는 거. 반자동 국가예요. 우리 팀 주피터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팡입니다.
상당히 재밌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혁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좀 미래를 좀 빨리 좀 급진적으로 보고 있는 편인데, 그런 저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첫 번째 에피소드, 마누스에 대한 첫 번째 에피소드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10개 정도로 쭉 진행하면서 도대체 마누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볼 거예요.